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필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김성호 대표의 6일 약국 갑시다입니다. 작은 약국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기업 CEO가 되기까지 그가 말하는 성공의 비밀은 아주 단순합니다. 진심과 실행. 그 단순함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성공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생을 바꾼 약국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일부 6일 약국, 그 작고 뜨거운 시작. 6일 약국은 이름 그대로 일주일 중 6일 동안 쉴 틈 없이 문을 연 작은 약국입니다. 서울 번화가도 아닌 부산의 어느 평범한 거리. 15만원짜리 보증금으로 시작한 약국에서 김성호 대표는 무엇을 팔았을까요? 약? 아니요. 그가 판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객은 약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보러 온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먼저 문을 열고 누구보다 늦게 문을 닫았습니다. 고객이 들어오면 눈을 맞추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6일 약국입니다. 갑시다. 이 갑시다라는 인사말은 함께 가자는 마음, 함께 해결하자는 의지였죠. 고객의 고민을 함께 짊어지는 마음, 그게 바로 그의 첫 번째 성공 전략이었습니다. 2부 관찰하고 메모하고 실행하라. 그는 말합니다. 장사는 관찰력이다. 6일 약국엔 특별한 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객의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관찰했습니다. 어떤 고객이 손톱깎이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시장에서 손톱깎이를 잔뜩 사옵니다. 다음날 손톱깎이는 매대에 진열되고 며칠 사이에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이 작은 행동은 그에게 큰 교훈을 안겨줬습니다. 고객의 말 속에 답이 있다. 고객은 나의 스승이다. 그는 고객의 말, 표정, 구매 습관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메모했습니다. 이 메모들은 그의 사업 노트가 되었고 그는 하루하루 실행하면서 성공을 쌓아 올렸습니다. 3부 전문가 마인드 vs 장사꾼 마인드. 보통 약사라면 약만 잘 알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김성호 대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약사가 아니라 장사꾼이 돼야 한다. 그가 말하는 장사꾼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약국이지만 그는 생리대도 팔고 과자도 팔고 밴드도 팝니다. 고객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않고 진열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팔지 말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걸 팔아라. 이게 바로 장사꾼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사부 진심은 결국 통한다. 그는 6일 약국에서 관계의 비즈니스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단골 고객은 그를 친구처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이런 고객들과의 깊은 신뢰가 그의 미래 사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 손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오면 약보다 위로를 더 많이 받아요. 진심은 결국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고객의 마음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안겨줍니다. 메가스터디 창업자, 대기업 CEO라는 지금의 자리는 진심이라는 자산에서 시작된 것이죠. 5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김성호 대표는 말합니다. 나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늘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업 아이템이 안 되면 접었습니다. 욕먹는 일도 많았고 버텨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실패보다 무서운 건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매번 실험하듯 실행했고 그 실패들이 모여 6일 약국이라는 현장을 자기만의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6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5가지.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실행을 하실 건가요? 6일 약국 갑시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국 지금 여기서 작게 진심으로라는 4단어입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5가지 실천 팁을 드릴게요. 고객, 동료, 가족의 말을 오늘 3개만 메모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뭘 시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고객 입장에서 불편한 점 1가지를 개선해 보세요. 진심이 담긴 인사 한마디, 오늘 직접 전해 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게라도 당장 실행하세요. 여러분, 성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큰 자본도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약국 하나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진심으로 움직이는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6일 약국을 시작해보세요. 언젠가 그곳이 누군가에게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갑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부자의 지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 요식업계의 전설, 장사의 신이라 불리는 우노 다카시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단 5평짜리 이자카야에서 시작해 도쿄 수도권에 2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40년 넘게 누적 매출 5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요식업계의 전설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장사의 신은 그의 장사 철학과 실전 경험이 담긴 장사경영 지침서이자 자기계발서인데요. 단순한 장사 기술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말해줍니다. 지금부터 그의 핵심 원칙과 성공 전략, 그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감성 중심의 장사 철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부 우노 다카시, 그는 누구인가? 1944년생, 도쿄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경영학 석사, 다이아몬드사 편집장 출신으로 지적 기반과 현장 경험을 모두 갖춘 인물. 5평짜리 작은 이자카야에서 시작, 현재 수도권에 20개 이상 운영, 누적 매출 500억 원 이상, 200명 이상의 제자 양성. 그는 단순한 사장님이 아닙니다. 현장에 몸을 던진 실행형 리더, 감성 마케팅 전략가, 그리고 진짜 장사의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부 장사의 본질은 고객 경험이다. 우노 다카시는 말합니다.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얻는 심리전이다. 고객 중심의 사고. 손님이 매장에 들어오면 어디를 먼저 볼까? 어떤 조명, 어떤 인사말이 손님의 마음을 여는가? 고객의 발걸음, 시선, 반응을 관찰하며 매장을 설계하라. 공간의 첫인상을 설계하라. 입구의 조명, 간판의 문구, 점원의 인사까지 모두 전략적으로 접근. 첫 3초 안에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다시 오지 않는다. 3부 손님을 즐겁게 해라. 진짜 서비스란? 우노는 말합니다. 고객을 즐겁게 하기 위한 고민이 매출을 만든다. 비 오는 날엔 따뜻한 수건 제공. 여름철엔 잘 안 팔리는 어묵에 여름에도 인기 있는 어묵이라고 붙여 홍보. 평범한 회도 대충 썰어 더 맛있는 회로 이름 붙여 고객의 시선을 끌어냄. 감정 중심의 메뉴 설계, 스토리텔링형 마케팅의 대표 사례. 4부 단골 고객 확보 전략, 합법적인 다단계. 신규보다 단골을 잡아라. 신규 고객보다 기존 고객의 만족이 더 중요. 고객이 스스로 친구를 데려오게 하는 구조 설계. 단골 고객을 확보하면 광고 없이도 자연스레 매출이 올라간다. 합법적인 다단계란 단골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자연스럽게 유입시키는 구조. 5부 청결 기본 솔선수범. 점쟁이가 화장실 청소도 직접. 작은 부분도 대충 하지 않는 마인드. 청결은 신뢰다라는 철학. 매일매일 점장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물수건을 확인하며 기본을 다짐. 이것이 장사의 디테일이며 고객은 이런 성실함을 감지하고 기억합니다. 6부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팔아라. 싸게 팔지 말고 납득할 수 있게 하라. 저가 경쟁은 피하라. 고객이 아깝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야 재방문이 생긴다. 특별한 메뉴 구성, 색다른 접객 방식으로 경험이라는 가치를 전달. 7부 머리가 아닌 현장이 정답이다. 계획보다 실행, 머리보다 눈과 발. 모든 전략은 현장에서 고객을 상대하며 배운다. 탁상 공론보다 작은 실험 피드백 개선의 반복. 잘 되는 가게는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반응을 분석하고 변화시킨다. 현장력이 곧 장사의 실력이다. 8부 조직 문화와 인재 양성. 200명 이상의 제자를 배출, 각자 점장으로 성장. 직원 교육에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긍정적인 마인드와 책임감을 강조. 청소도 리더가 먼저 한다. 인사는 밝게, 말투는 다정하게. 이 철학이 매장 전반에 퍼지면 고객은 기분 좋은 에너지를 경험하게 된다. 9부 실전 노하우. 잘 팔리는 상품은 눈높이의 배치.
상품 설명은 고객의 감정에 호소. 매출이 오르는 소소한 이벤트 기획법. 오늘 생일 고객께 특별 안주 제공. SNS에 올리면 한 잔 무료. 10부. 장사의 신이 주는 메시지. 고객은 제품이 아니라 기분을 사러 온다. 장사는 심리전, 감성적인 관계 형성이 핵심. 청결과 정성은 신뢰를 만든다. 가격이 아닌 경험의 가치를 팔아라. 계획보다 실행, 책상보다 현장을 중시하라. 팔려고 하지 말고 도우려고 하라. 마무리. 우노 다카시의 장사의 신은 단지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고 함께 성장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장사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담아 행동하면 그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지금 장사가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고객의 입장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세요. 작은 변화가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장사의 신 우노 다카시의 성공 철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갈 공명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오늘날 리더가 반드시 배워야 할 지혜. 안녕하세요. 당신은 어떤 리더십을 꿈꾸고 있나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조직을 압도하는 카우보이형 리더? 혹은 한 발 뒤에서 조용히 전체판을 설계하는 전략가? 오늘 소개할 책 제갈 공명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삼국지의 명제상 제갈 공명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현대 조직과 개인에게 필요한 리더십, 처세술, 위기관리, 인간관계 기술을 다룬 책입니다. 그는 1인자를 빛나게 만들며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2인자였지만 그 어떤 왕보다도 탁월한 전략가이자 인재관리자였죠. 책의 저자 나길보는 공명의 실제 저서 장원을 해설하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지혜로운 리더가 될 수 있을지를 말합니다. 제1장. 리더는 먼저 고민하고 가장 늦게 기뻐하라. 제갈 공명이 강조한 리더의 첫 번째 원칙은 성고후락, 즉 먼저 괴로워하고 마지막에 즐겨라입니다. 진짜 리더는 늘 팀원들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일을 미리 계산하고 어떤 선택이 모두를 위한 길인지를 묵묵히 판단하는 사람이죠. 이 장에서는 3명의 신복을 키워라는 원칙이 나옵니다. 제갈 공명은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세 부류의 인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모형 신복 전략을 함께 짜고 자문해주는 참모. 정보형 신복 실상과 허상을 분간하며 상황을 꿰뚫는 인재. 실행형 신복 명령을 즉시 정확하게 수행하는 행동가. 이 세 사람이 있다면 어떤 위기도 리더 혼자 감당할 필요 없습니다. 제2장. 위대한 리더의 차이는 사람을 보는 눈. 제갈 공명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 즉 식인의 기술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전 원칙이 제시됩니다. 멀리해야 할 5부류의 사람.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거나 욕심 많은 사람. 인재를 알아보는 7가지 방법. 말투, 습관,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 인간관계, 책임감 등. 간부에게 일정 권한을 넘겨라. 책임과 권한의 균형 속에서 진짜 인재는 드러난다. 공명은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직원을 선별하지 말고 다듬으라고 말합니다. 리더의 역할은 완성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3장. 인재는 교육과 훈련으로 완성된다. 제갈 공명은 유능한 리더는 사람을 교육하고 기회가 오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다고 말합니다. 책에서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현명한 리더는 공을 들여 직원을 교육한다. 사람을 단기간에 평가하지 마세요. 특히 MZ세대처럼 빠른 성장을 원하는 구성원들에게는 단계별로 도전과 보상을 부여하고 결과보다 성장의 기회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일이나 프로젝트를 맡겨 그들의 판단력, 추진력, 대인관계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장기적 시야에서의 파트너십입니다. 제4장. 성공과 실패는 위기 대응력이 결정한다. 제갈 공명은 무수한 전장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가 남긴 전략의 핵심은 전쟁 없이 적을 무력화시키는 법입니다. 책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소개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든다. 평소 준비가 곧 위기 관리다. 평상시에 매뉴얼과 대안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성공을 위한 15가지 원칙. 상황 분석, 인재 배치, 유연한 의사결정, 내외부 단결 등. 실제 사례로는 혼다, 디즈니 같은 브랜드들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는지 설명합니다. 위기는 결국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됩니다. 제5장 내부 단결이 최상의 무기다. 공명은 군사를 다스릴 때 안에서 분열되면 100번 싸워도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이 화목하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협력이 더 강한 무기가 됩니다. 이 책은 리더가 지켜야 할 3가지 관계 원칙을 소개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리더의 감정은 조직 전체에 영향을 준다. 논리와 신뢰로 관계를 형성하라. 설득은 감정보다 신뢰에서 비롯된다. 자기 성찰을 멈추지 마라. 자신감은 반성과 책임감에서 나온다. 제갈공명은 자신을 먼저 단속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강조합니다. 제6장 제갈공명의 리더십을 현실에 적용하는 법.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고전의 지혜를 단순히 이론으로만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삼국지 시대의 전략과 사고방식을 디지털 시대, 팀워크 중심의 조직, MZ세대 인재들과의 관계 등에 맞춰 현실적으로 해설해줍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실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라. 실패도 경험으로 받아들여라. 판단은 빠르게, 실행은 치밀하게. 주도권을 잡되 책임도 함께 져라. 성과보다 과정을 보상하라. 내부 화목이 조직의 생명이다. 핵심 문장 요약. 리더는 앞서 고민하고 가장 나중에 기뻐하라. 3명의 신복을 키워라. 전략가, 정보통, 실행가. 인재는 찾는 게 아니라 기르고 다듬는 것이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된다. 관계는 감정보다 신뢰가 먼저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전략이다. 정리하자면 제갈공명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리더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 관계 속에서 길을 찾고 싶은 사람, 변화와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리더의 조건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지혜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반대할 때 당신은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까? 오늘 소개할 한 사람은 사랑받기보다 존중받는 리더를 선택한 인물입니다. 세계 최초의 여성 CEO 중 한 명, HP의 전 CEO, 칼리 피오리나. 그녀는 수많은 반대 속에서도 자신만의 답을 찾아 나섭니다. 그 여정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쓰라렸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신념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1장 보통 사람의 특별한 시작. 나는 특별한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걸었습니다. 칼리 피오리나. 칼리는 법대를 중퇴하고 사회에 나옵니다. 첫 직장은 비서였습니다. 리셉션을 거쳐 영업사원으로 그저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채우며 성장해 나갔죠.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일찍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아낼 시간이 있었습니다. 26살 AT&T에 입사한 그녀는 조직 속 이방인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일로 말했습니다. 성과와 결과로 입증하며 마침내 루센트 테크놀로지스의 임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IT 기업 HP, 그 CEO 자리에 오른 최초의 여성. 그녀의 출발은 평범했지만 과정은 전설이 됩니다. 2장 실리콘밸리, 여성 리더의 외로운 싸움. 실리콘밸리. 그곳은 기술과 혁신의 중심지이지만 남성 중심적 구조가 뿌리 깊은 곳입니다. 칼리는 수많은 시선과 편견 속에서 CEO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기자는 그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능력보다 이미지가 앞선 CEO. 단호하지만 차가운 남성적인 리더십?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리더가 아니라 존중받는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인기나 감정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녀는 회의에서 언제나 팩트와 비전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결정도 필요하다면 과감히 실행했습니다. 그것이 리더의 책임이라고 믿었으니까요. 3장 HP-컴팩 합병 거대한 결단. 2001년 그녀는 HP와 컴팩의 합병이라는 초대형 결정을 내립니다. 업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M&A 중 하나였죠. 하지만 내부 반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사회는 물론이고 HP 창업자의 아들인 월터 휴레까지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녀의 결정은 HP를 망칠 것이다. 언론도 주주도 등을 돌립니다. 기업 가치 하락, 인력 구조 조정, 문화 충돌 등 모든 우려가 칼리의 결정을 흔듭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틀렸다고 할 때에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다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녀는 직책보다 원칙을 따랐습니다. 합병은 결국 성사되었고 HP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장 실패의 순간 진짜 리더가 드러나다. 그러나 합병 이후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고 2005년 그녀는 결국 해고를 통보받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실패한 CEO라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언론은 야심만 컸던 리더의 몰락이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그녀는 오히려 실패 속에서 배운 것을 기록합니다. 자신의 리더십을 되돌아보고 철학을 정리하고 더 깊은 확신을 품고 세상에 나섭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성공을 위한 자산이 된다. 5장 삶의 철학 리더십의 본질. 칼리 피오리나의 리더십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위나 직책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녀는 리더십을 타이틀이 아니라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직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앞에 서는 것. 그게 그녀가 믿는 진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6장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 교훈 5가지. 신념을 지키는 용기. 사람들이 반대해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다면 그 길을 가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다음 기회의 연료다. 두려움보다 도전이 먼저다. 안정을 버려야 성장이 시작된다. 변화를 선택하는 순간 리더는 진짜로 성장한다. 직위보다 인격을 먼저 다듬어라. 진짜 영향력은 사람 됨됨이에서 나온다. 스스로를 매일 성장시켜라. 리더십은 꾸준한 자기 관리와 자기 성찰에서 나온다. 7장 실천을 위한 루틴 제안. 하루 한 번 자기 질문하기. 나는 오늘 내 신념을 따랐는가? 실패 일기 쓰기. 실패한 순간과 배운 점을 기록하라. 가치 체크리스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가 믿는 것과 비교하라. 책 내용 나눔 실천. 혼자 읽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라. 생각이 더 깊어진다. 클로징. 진정한 리더란 누구인가? 칼리 피오리나는 많은 실패를 겪은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리더십은 타이틀이 아니라 선택이다. 매일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나를 만든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사랑받는 사람 아니면 존중받는 사람? 인기 있는 결정 아니면 옳다고 믿는 결정? 이 영상이 당신에게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리더십의 길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만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팔고 계신가요? 그런데 정작 아무도 사지 않는다면 문제는 제품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입니다. 오늘은 팔지 말고 사게 하라는 주제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일즈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설득의 기술을 만나볼까요? 1부. 팔지 말고 흐르게 하라. 우리는 너무 자주 고객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세일즈는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고객은 스스로 사고 싶어야 지갑을 엽니다. 핵심 전략. 고객의 말보다 욕망을 먼저 읽어라. 팔려고 하지 마라. 사고 싶게 만들어라. 왜 사야 할까? 가 아니라 왜 안 사면 안 되지? 를 설계하라. 2부. 고객의 심리를 움직이는 기술들. 1. 성급기.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결정 장애를 만든다. 고객이 부담 없도록 선택지를 명확히 정리하라. 2. 구체화. 고객이 상상할 수 있게 하라. 좋은 제품입니다. 대신 출근길 30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라. 3. 질문형 세일즈. 고객이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라. 예, 이 기능이 있으면 어떤 점이 편하실까요? 4. 가격 마법. 가격은 절대적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비교, 선물 구성, 무료 체험 등을 통해 가치를 느끼게 하라. 3부. 스토리텔링의 힘. 사람은 논리보다 이야기에 반응합니다. 세일즈맨이 아닌 스토리텔러가 되십시오. 실전 팁. 고객이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게 만들 것. 짧고 명확하고 감정에 호소하라. 이건 누구나 좋아합니다. 대신 딱 당신 같은 분을 위해 만든 제품입니다. 4부. 감정과 욕망을 자극하라. 인간은 감정으로 구매를 결정하고 논리로 정당화합니다. 핵심 감정 트리거. 공감.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신뢰. 진심은 말투, 표정,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신선함. 남들과는 다른 경험을 제시하세요. 자긍심. 자극. 당신 같은 분만 가질 수 있는 제품입니다. 5부. 여성 심리, 관계 중심의 마케팅. 여성 고객은 감정 중심의 소통을 중시합니다. 정보를 주는 것보다 내 편이라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 옷 원단이 고급이에요. 이거 입으면 칭찬 정말 많이 받으실 거예요. 관계의 깊이 만들기. 구매 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름을 기억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6부. 세일즈의 마지막 한 끗 디테일. 언어보다 강한 무기. 비언어. 말투, 눈빛, 손동작, 거리감 모든 게 메시지다. 애드립 능력. 예상 밖 질문에는 스크립트보다 진심 어린 반응이 먹힌다. 불완전함이 오히려 인간적인 신뢰를 준다. 7부. 기억되고 싶은가? 감동을 남겨라. 최고의 세일즈는 단골을 만든다. 단골은 단지 제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돌아온다. 실전 팁. 고객의 이름, 지난 대화를 기억하라. 고객의 무심한 말 속 니즈를 포착하라. 고마움을 표현하는 손글씨, 따뜻한 한마디는 강력한 무기다. 오늘 배운 핵심 요약. 고객은 설득당하고 싶지 않다. 고객은 사고 싶은 이유를 찾고 있다. 제품보다 느낌, 말보다 공감, 설명보다 이야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팔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게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마케팅과 세일즈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주제를 남겨주세요. 고객의 마음을 여는 열쇠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젊은 부자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젊은 나이에 2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이룬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재벌 2세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살았는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체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부자의 조건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들의 투자 철학, 자산 증식 전략, 인생 태도까지 전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경제 인생에 진짜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1부. 젊은 부자들의 생각법. 첫 번째 공통점은 마인드셋입니다. 그들은 부자 되는 것을 꿈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돈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가난한 이유를 찾지 말고 부자가 될 방법을 생각하라. 젊을수록 저축을 습관화하라. 소비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서관을 끼고 살고 재테크 서적은 기본,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까지 꿰고 있었죠.
책을 많이 읽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공부가 투자다. 2부. 자산을 불리는 공식 저축 투자. 그들은 말합니다. 절약은 출발선, 투자는 질주다.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된 것이지 절대 월급만으로는 20억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저축한 돈을 곧바로 투자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 전략에는 몇 가지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원금을 잃지 마라. 수익성보다 안정성과 황금성을 먼저 생각하라. 투자 대상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라. 3부. 부동산 그리고 돈이 모이는 곳. 대부분의 젊은 부자들은 여전히 부동산을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정보와 법률, 정책까지 꿰고 투자합니다. 도시계획도 등기부등본도 읽을 줄 압니다. 지방세법, 종부세법, 소득세법까지 꼼꼼히 공부합니다. 정부의 규제보다 개발 정책을 주목하라는 게 이들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팁. 반드시 실거주 주택을 산 후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를 시작합니다. 4부. 주식, 펀드, 달러, 그리고 분산 투자.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젊은 부자들은 주식, 펀드, 채권, 외환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주식은 시간과 인내의 싸움이라며 자주 팔지 않습니다. 810% 하락 시 손절, 2배 이상 오르면 익절. 무엇보다도 상식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합니다. 주식도 결국 땅과 같다.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것이다. 또한 달러의 약세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 능력도 눈에 띕니다. 대한민국 원화는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5부. 빚도 자산이다. 현명한 레버리지. 많은 사람이 빚을 두려워하지만 젊은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통제된 무기처럼 활용합니다. 수익이 확실한 경우에만 빚을 낸다. 최대한 장기 대출을 이용해 현금 흐름을 조절한다. 감당 가능한 수준의 부채만 않는다. 즉, 빚은 무서운 게 아니다. 몰라서 무서운 것이다. 이들은 대출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6부. 실행력이 답이다. 책 속에 나오는 젊은 부자 176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나 되진 않는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목표를 숫자와 날짜로 설정합니다. 5년 안에 금융자산 10억 만들기. 매달 100만원씩 펀드 투자, 3년간 꾸준히. 부동산 경매 1년에 한 번 실전 투자. 그리고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작은 종잣돈부터 시작해서 실행하고 또 실행합니다. 7부. 사람을 통해 돈이 들어온다. 이들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람입니다.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 인맥이 곧 기회고 기회가 곧 돈이다.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투자 모임. 함께 공부하는 커뮤니티. 자신의 비즈니스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관계. 이들은 말합니다. 돈은 사람을 통해 들어온다. 그리고 인색한 사람은 기회를 놓친다.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176명의 젊은 부자들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준비된 선택을 반복한 결과였습니다. 저축하고, 투자 공부하고, 실행하고, 사람과 관계 맺고,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그 누구도 단숨에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경제적 자유에 도달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각성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경제적 자유의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젊은 부자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젊은 나이에 2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이룬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재벌 2세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살았는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체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부자의 조건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들의 투자 철학, 자산 증식 전략, 인생 태도까지 전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경제 인생에 진짜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일부 젊은 부자들의 생각법. 첫 번째 공통점은 마인드셋입니다. 그들은 부자 되는 것을 꿈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돈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가난한 이유를 찾지 말고 부자가 될 방법을 생각하라. 젊을수록 저축을 습관화하라. 소비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서관을 끼고 살고 재테크 서적은 기본,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까지 꿰고 있었죠. 책을 많이 읽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공부가 투자다. 2부 자산을 불리는 공식 저축 투자. 그들은 말합니다. 절약은 출발선, 투자는 질주다.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된 것이지 절대 월급만으로는 20억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저축한 돈을 곧바로 투자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 전략에는 몇 가지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원금을 잃지 마라. 수익성보다 안정성과 황금성을 먼저 생각하라. 투자 대상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라. 3부 부동산 그리고 돈이 모이는 곳. 대부분의 젊은 부자들은 여전히 부동산을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정보와 법률, 정책까지 꿰고 투자합니다. 도시계획도 등기부등본도 읽을 줄 압니다. 지방세법, 종부세법, 소득세법까지 꼼꼼히 공부합니다. 정부의 규제보다 개발 정책을 주목하라는 게 이들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팁. 반드시 실거주 주택을 산 후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를 시작합니다. 4부 주식, 펀드, 달러, 그리고 분산 투자.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젊은 부자들은 주식, 펀드, 채권, 외환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주식은 시간과 인내의 싸움이라며 자주 팔지 않습니다. 810% 하락 시 손절, 2배 이상 오르면 익절. 무엇보다도 상식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합니다. 주식도 결국 땅과 같다.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것이다. 또한 달러의 약세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 능력도 눈에 띕니다. 대한민국 원화는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5부 빚도 자산이다. 현명한 레버리지. 많은 사람이 빚을 두려워하지만 젊은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통제된 무기처럼 활용합니다. 수익이 확실한 경우에만 빚을 낸다. 최대한 장기 대출을 이용해 현금 흐름을 조절한다. 감당 가능한 수준의 부채만 않는다. 즉, 빚은 무서운 게 아니다. 몰라서 무서운 것이다. 이들은 대출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6부 실행력이 답이다. 책 속에 나오는 젊은 부자 176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나 되진 않는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목표를 숫자와 날짜로 설정합니다. 5년 안에 금융자산 10억 만들기. 매달 100만원씩 펀드 투자. 3년간 꾸준히. 부동산 경매 1년에 한 번 실전 투자. 그리고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작은 종잣돈부터 시작해서 실행하고 또 실행합니다. 7부 사람을 통해 돈이 들어온다. 이들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람입니다.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 인맥이 곧 기회고 기회가 곧 돈이다.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투자 모임. 함께 공부하는 커뮤니티. 자신의 비즈니스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관계. 이들은 말합니다. 돈은 사람을 통해 들어온다. 그리고 인색한 사람은 기회를 놓친다.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176명의 젊은 부자들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준비된 선택을 반복한 결과였습니다. 저축하고, 투자 공부하고, 실행하고, 사람과 관계 맺고,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그 누구도 단숨에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경제적 자유에 도달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각성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경제적 자유의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